네, 연이어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든 경우들도 있지만은 사실 주변에 소중한 이들이 떠나는 그 경험이 가장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소중한 이들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받고 상가집에 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상가집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분들만큼은 절대로 상가집에 가시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 최대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시는 주거 공간, 상업 공간, 회사 사업뿐만 아니라 음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흔히 보시는 영상들보다도 신빙성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상가집에 가면 안 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임신한 경우입니다. 가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상가집에 가지 않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생과 사가 갈리게 되면은 아무리 나의 소중한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리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새롭게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생기가 감도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만약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이승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영화에서도 보통 이런 장면들이 잘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 개봉했었던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남자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죽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혼동의 시간을 겪고는 합니다. 그래서 또 이승의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떠나지 못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신이라고도 치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생명이 잘 자라나고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 집안에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본인이 생명을 잉태한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이외에 나의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곧 태어날 소중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상가집에 가는 것은 좀 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중요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혹은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한 상가집에 가는 것을 자제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큰 정성을 들이고 조금 더 어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많이 옅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보이지 않는 자연의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새로운 시작점을 앞두고 있고 중요한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최대한 어떤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방금 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부정을 탄다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산 사람으로서 내가 우뚝 서고 잘 돼서 힘을 기르는 것 그게 먼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어쨌든 산 사람들은 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변에 상가집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조금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가족 중에서 혹시 큰 병을 앓고 있으신 경우 그리고 본인이 어떤 큰 병을 앓고 있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상가집에 가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상가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기운들, 나쁜 기운들이 뒤엉켜가지고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그런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내가 기운이 쇠약해져 있고 혹은 내 집안에 누군가 기운이 쇠약해져 있는데 내가 상가집에 다녀옴으로 인해서 혹시나 부정한 기운을 몸에 묻어와가지고 그 질병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상적일 때도 막 몸에 기가 허해가지고 헛것이 보이면은 뭔가 기운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몸이 쇠약할 때는요, 같이 정신의 힘도 약해지는 게 우리 사람의 그런 작동 원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병 자체를 없애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진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애도의 마음을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있으실 때는 일단은 낫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흉몽을 계속해서 꾸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흉몽을 꾸는 경우는 분명히 뭔가 징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요즘 계속 내가 마음이 불안정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원인 때문에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겠죠. 어떤 그런 상갓집에 가게 되는 경우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렇게 연이어서 악몽을 꾸는 경우에는 분명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해몽을 잘한다라든지 꿈풀이를 하는 그런 역술이는 아니지만은 이 꿈에 대한 부분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꿈에 대한 영상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흉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내가 다음날 상갓집 가야 되는 이 약속을 딱 정하고 나면은 꿈속에서 분명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본다라든지 내가 불편한 마음에 그런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포기하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길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정말 소중한 누군가가 혹은 나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가 이렇게 상을 당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치나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상갓집에 다녀오신 다음에는 다른 또 붐비는 곳에 어떤 밝은 곳에 이런 곳에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집으로 가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는 장례식장까지 가더라도 그 안까지는 가져가지 마시고 식장에 가셔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상주분들의 장시 불러서 이렇게 애도의 마음만 표시하시고 부의금을 전달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만 표시하셔도 충분히 그 상주분들도 그 마음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갓집에 가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즘 또 저희 채널에 젊은 구독자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따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작은 운들 모아가는 게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죠. 우리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고 더 감사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누군가의 슬픔에 있어서, 누군가의 슬픈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되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를 입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강의, 서적,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천성주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를 준비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